그게 어떤 특정한 계기라든가 이런 것이었다기보다는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처럼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소비가 고도화될수록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는 이제 해방이 되고 또 단순하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제 자신의 어떤 존재 이유라든가 가치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이제 우리 안에는 이제 뭐 어떤 특정한 계기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거를 학문적으로 좀 이제 표면화시킨 거는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베블런이라고 하는 이제 학자인데, 베블런 이제 유한계급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책 속에서 이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일련의 그 시기 속, 과도기적인 시기 속에서 새로운 사회 주도 세력으로 등장했던 신흥 부르주아지들이 앞에 그 강의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귀족과는 어떤 정체성을 차별화를 필요로 했었잖아요. 근데 화려함과 사치와 낭비의 상징이었던 귀족과는 차별화된 자신의 어떤 그 입지를 갖다가 사회적 지위를 이제 사회적 위치를 만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검소, 검약, 성실, 노동 이렇게 프로테스탄티즘의 기초에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 이게 참 그렇게 겸손할 수만은 없어서 새로운 사회 주도 세력으로 등장했던 신흥 부르주아지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사회적 지위라든가 능력을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드러내고 싶어 했던 욕망까지도 이게 잠재울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대리 소비자를 등장시켜요. 자기의 와이프를. 내 아내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 산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능력을 과시하는, 그러면서 아내가 대리 소비자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막 해요. 그때. 그러면서 아내들이 되게 화려한 의상이라든가 옷 소비를 많이 해요. 옷이 세상에서 제일 싼 것도 옷이지만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것도 옷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매 계절마다 옷을 바꿔줘야 되고, 또 옷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비싸게 만들 수가 있었단 말이죠. 어떤 장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자기 아내의 의상에 대한, 의복에 대한 소비를 통해서 이 어떤 차이를 위한,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베블런의 얘기 중에, 베블런이 우리한테 그 제안한 개념 중에 과시적 소비, 과시적 여가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 말은 이제 베블런이 처음에 한 거고요. 거기서 과시적 소비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맥락에서 탄생한 거죠.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이제 그런 계기라기보다는 그거를 이제 표면화시킨 사건이라기보다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이 패션이라는 게 이게 참 되게 실용적이면서도 또 되게 여러 가지 어떤 평가들을 받는 그 품목 중에 하나인데, 패션을 예술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패션을 예술로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패션의 어떤 감도를 갖다가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문화적인 안목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게 또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의 질문이라고 한다면 어떤 특정 누구의 그 디자이너의 다음 시즌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다 저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되게 큰 자본이고, 그 평가나 그 평이 많은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렇죠. 되게 큰 자본일 수 있죠. 최근에 아이패드를 바꾼 것 같아요. 그거는 예전 거고요. 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갤럭시를 쓸 건지 아이패드를 쓸 건지. 원래 갤럭시 가져오셨을까요? 예. 그리고 실제로 쓰기에는 갤럭시가 아주 편한데. 호환이 잘 돼요. 네. 근데 아이패드 사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걸 꼭 이렇게, 지금 갤럭시도 잘 쓰고 있는데 갤럭시 S7인데
이것도 잘 쓰고 있는데 또 뭘 바꿔야 되나? 근데 이제 이게 또 이 사람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기름신이 내려오면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멈춰지지가 않는 거고 자본주의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의 시간에. 제가 만약에 그걸 기능성만 놓고 쓰면 저 하나면 충분하지 뭘 또 바꾸겠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뭐 디자인, 새로운 기능이 나오기도 한 것도 있지만, 근데 이제 서로 이제 그 이번에 새로 나온 그 갤럭시는 되게 커요, 화면이. 그래서 듀얼 모니터 기능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기능들이 뭐 공부를 하다가 뭐나 뭐 일을 하다 보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엔 그런 맥락에서 하나를 더 구입해야겠다 생각했다가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좀 하면서 결국 이제 아이패드로 바꿨죠. 저는 이제 이 소비를 오늘 강의가 인문학적 관점에서, 인문사회학적 관점에서 소비를 좀 들여다보자는 거였고,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가 행하는 이 소비를 그냥 생존과 생활을 위한 소비로만 치부하고 말 것이 아니라,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었던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게 아니라, 소비가 갖고 있는 순기능적 기능뿐만 아니라 소비가 현대사회에서 갖는 기능과 역할, 의미를 인문사회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자는 얘기였는데, 저는 이러한 얘기를 이렇게 동양도서관 같은 지역 밀착형의 어떤 소규모 도서관들이 매주 이런 문화 행사들을 갖다가 다양한 주제로 활발하게 진행을 해주는 것이, 아까 제가 뭐 잠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격차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격차뿐만 아니라 문화자본의 어떤 향유라는 측면에서도 격차가 상당히 큰데, 이런 지역 밀착, 동양도서관 같은 지역 밀착형 도서관들이 그렇게 문화의 어떤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적인 어떤 평등을 갖다가 만들어가는데, 이런 그 오늘과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소비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우리 삶의 어떤 양식들에 대해서 좀 인문사회학적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시간들을, 그런 프로그램들을 앞으로도 좀 더 많이 만들어 주시면 여러모로 큰 기여와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